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각각 어떤 정책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우리 소상공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탕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비상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를 지원하며 한시적 세금 감면 또는 유예 조치도 제안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개발해 접근성과 신용평가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비 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총 13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이 지역화폐는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다양화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소비 캠페인도 함께 전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입니다. 첫째,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도입해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장기 상환 조건의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보는 최소화하고 신속한 심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조건도 완화해 업종별 맞춤형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셋째,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 두 번째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은행을 통해 저금리 대출과 특화보험 상품, 그리고 전문 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혜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전략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과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오늘의 상품권을 6조 원 규모로 증액해 발행하고 사용처를 넓히고 온라인 사용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제 혜택, 임대료 지원, 온라인 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양당의 공약에는 공통점도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양당 모두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 설립,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융자 중심의 생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채무 조정과 정부 책임 강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포함한 대규모 소비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와 함께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둘째, 기존 대출의 상환 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셋째,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 예를 들어 인센티브나 금리 우대가 필요합니다. 넷째, 복잡한 절차 없이 현금성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간소화와 자동 심사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높습니다. 공약을 평가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법적 제도적 제약과 예산 확보 가능성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현실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업종별 특성, 지역 상황 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았는지가 평가 포인트입니다. 셋째, 작지만 실질적인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간과되기 쉬운 분야를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 세금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약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대선 공약은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 융자 지원 같은 정책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약을 검토할 때에는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 그리고 우리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약 내용을 확인하고 어떻게 실행될 계획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무조정과 정부 책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융자 중심의 생계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두 당 모두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현장의 아쉬움도 큽니다. 우리는 각 당의 공약을 신중하게 비교하고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